모든 사건의 시작점인 최초의 차원의 탄생 이후 그를 포함한 16가지의 다양한 차원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참고로 16가지 차원 중 하나인 구름의 왕국은 훗날 16가지 차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차원이 됩니다.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 최초의 차원에는 도깨비와 드래곤이라는 특별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각각 창조와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싸우기 일쑤였죠. 두 종족 간의 전투가 이어지는 도중에 양쪽의 힘을 가진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가 태어나게 됩니다. 양쪽의 힘을 가진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그들의 힘의 원리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도깨비와 드래곤의 조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최초의 차원을 떠나 새로운 차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의 도깨비들은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를 뒤따라가게 되었는데 도깨비들은 만약에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가 자신을 도우지 않는다면 그를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깨비들 중 미스터캣은 그가 만든 차원에 반하여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의 편에 쓰게 됩니다. 참고로 버스본은 최초의 차원에 남아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의 기한을 기다렸습니다. 마스터가 도착한 차원은 폭폭의 신 오지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그녀를 저지하려고 하였지만 그녀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으며 끝내 선대 물의 마스터 니아드의 희생으로 그녀를 봉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부적을 스톤키퍼들과 멀론피아가 나눈 후 곧 닌자고가 될 차원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닌자고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황금산의 황금을 빛의 신전에서 재련해내 4가지 황금 무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땅속 깊은 곳 뱀부족을 포함해서 닌자고라는 대륙을 창조해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어둠 그 자체이자 절대악이라고 불리는 오버로드가 이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버로드는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와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막막하게도 오버로드의 파워와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대등했습니다. 오버로드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끈대의 스톰아미를 창조한 후 오버로드가 승리하는가 싶을 만큼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결국 닌자고를 반으로 갈라 오버로드를 나머지 어둠의 차원에 봉인하게 되었으며 휴면에 빠진 스톰아미들은 닌자고 지하에 봉인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닌자고에는 또 한 번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망자의 영역을 제외한 16가지 차원을 연결해주는 멜론 크레스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자신의 수명이 곧 끝날 것을 알게 된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원소의 마스터들을 선별한 후 2명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철없던 우와 가마돈이 금지된 뱀부족의 영역에 침입하게 됨으로써 만보 5세와 체결한 평화협정에 위험이 가게 됩니다. 하이퍼노브라이 부족 만보왕의 부하들에게 발각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이퍼노브라이의 여사제 훈련생 아스페라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끝내 도움을 받은 대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스피라에게 스피니추를 가르치게 되는 우. 하지만 아스피라는 스피니추를 악용해 만보왕의 왕위를 빼앗고 하이퍼노브라이의 우두머리가 되어 닌자고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우와 가마도는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가 만들었던 금지된 스피니추 두루마리를 이용하여 아스피라를 제압하고 아스피라는 살아있는 죄로 피라미드에 갇히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생긴 후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의 가족은 산 꼭대기에 위치한 스피니추 수도원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훈련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마스터의 두 번째 아들을 본 오버로드는 파괴의 힘을 물려받은 가마돈을 추후 자신의 계획에 이용하기 위해 그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오버로드는 평범한 독사를 어둠의 힘을 사용해 위대한 파괴자로 탄생시켰으며 위대한 파괴자를 가마돈한테 보내 가마돈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위대한 파괴자의 독은 서서 그에게 퍼져 악의 힘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으로부터 약 200년 전 나다칸 진의 해적단과 소토성장의 해적단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나다칸 진이 이끄는 미스포츠 한선의 해적단들은 패배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선원들은 다른 차원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이들의 성장이었던 나다칸 진은 티아란의 주전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토성장은 그의 해적단과 몇 달간 어둠의 섬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어둠의 섬으로 향하던 도중 눈안보여 피트의 잘못된 조종으로 닌자고 해안 저벽에 충돌해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이 무렵 닌자고에는 항저를 비롯해 항실이 만들어졌으며, 에어지츠를 창조한 양사부는 음의 블레이드를 평생 연구하던 도중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하자두르라고 불리는 고대의 마법사는 스타로 왕국의 지하 던전을 만들었으며, 구름의 왕국에서는 로이드가 그린닌자가 될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우와 가마돈에게 황금 무기를 맡긴 채 멜론 크레살과 함께 자신의 무덤에 봉인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마돈은 마스터 첸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를 잠시 동안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마돈은 클라우즈를 꺾어 성생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고아였던 모로를 비롯해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우. 사실 모로는 바람의 마스터의 후예였으며, 우는 모로가 그린닌자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를 사실상 그린닌자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모로를 그린닌자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분노에 가득 찬 모로는 우도 모르는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의 무덤을 찾아내 자신이 그린닌자임을 증명하겠다며 우를 떠나가게 됩니다. 한편 첸의 제자로서 훈련을 거듭한 가마돈. 그 시기에 가마돈과 동시에 마사코라는 여인을 좋아하던 우는 마사코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첸의 꼬드김에 넘어간 가마돈은 우가 마사코에게 쓴 편지를 자신이 쓴 것처럼 조작하게 되고, 끝내 가마돈과 마사코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뱀부족과 인간들이 일간질하여 아나콘드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첸의 만행을 계속 지켜보던 가마돈은 마사코를 이르게 될까봐 첸을 떠나가게 됩니다. 인간과 뱀이 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마스터 첸은 이간질로 갈등을 조성해 결국 일어나게 되는 인간과 뱀부족의 전쟁인 아나콘드라이의 전쟁. 처음에는 인간이 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신비한 피레의 활약으로 뱀부족을 제압할 수 있게 되어 전쟁은 결국 인간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패배한 아나콘드라의 장군들은 저주의 땅으로 추방당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부족들은 각각의 봉인 장소에 봉인되게 되었고, 첸과 클라우즈는 멀리 떨어진 어떠한 섬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콘드라이와 전쟁에서 승리해 축제 분위기였던 원소의 마스터들 사이에서 시계바늘 형제는 상당히 오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원소의 마스터 전체가 자신들보다 약하다고 판단하여 그들 간의 전쟁이 이뤄지게 됩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인 시간을 다루는 시계바늘 형제. 그들의 파워는 역시 원소의 마스터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의 마스터 레이와 그의 아내인 물의 마스터 마야가 크로노스틸을 이용해 제작한 타임블레이드 덕분에 시계바늘 형제의 힘을 빼앗고 시간의 수용도를 만들어 누군가가 가지고 있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이 타임블레이드를 시간의 수용도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굴복할 일이 없었던 크로스와 아크로닉스는 타임블레이드를 따라 시간의 수용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중 크록스와 뒤로 감기 블레이드는 다른 시간대로 가지 못한 채 수도원 근처 숲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번개의 마스는 자신의 남편 그리폰 골드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어느 시점 우와 가마돈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콘드라이의 전쟁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닌자고에서는 위턴 다이언이 프라이어 엠파이어라는 게임을 제작하고, 윈턴 다이언의 지인이자 게임 플레이어였던 스콤은 프라이어 엠파이어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우르 떠났던 모로는 저망의 동굴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의 영혼은 저주의 땅으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선대흑의 마서였던 릴리는 스컬드래곤을 물리치고 스타로의 개클과 먼스족에게 2가지 검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릴리는 루와 결혼해 코를 낳게 되었죠. 또한 선대 번개 마스터와 그리폰 골드 사이에서 제이가 태어나게 되었으며, 어떠한 이유로 인해 제이는 에드와 에드나에게 거물상에 벌어져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마스터 레이와 물의 마스터 마야 사이에서 카이가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2-3년 정도가 지나 카이에게는 니아라는 여동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바다에선 올림피아의 왕 트리마르가 위험에 빠진 벤토마르를 구해 그를 입양합니다. 한편 스타로에서는 반젤리스 왕이 하다드르의 해결을 발견해 사용하기 시작하고, 게클과 먼스의 검을 훔쳐 서로를 증오하게 만든 후 강제로 벤지스톤을 채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사코와 가마돈 사이에서 로이드 몽고메리 가마돈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 출생 이후 가마돈은 서서히 흑화하여 악의 힘에 완전히 물들게 되었죠. 끝내 그는 황금 무기를 훔쳐 닌자고로 지배하려고 하였지만 우를 살해하기 직전 우가 착용한 도복의 마법 주문에 의해 저지를 당하게 되고 번개를 맞은 채 피부가 검해져 지하세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하세계로 떨어진 가마돈은 스핀지추를 이용해 지하세계의 수장 사무카이를 제압한 뒤 지하세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 해골 군단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는 가마돈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 4가지 황금 무기를 곳곳에 숨긴 뒤 수호신으로서 드래곤을 배치하고 황금 무기의 위치가 적혀있는 지도를 카이의 아버지인 레이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동생과는 달리 다른 시간대로 가지 못한 크록스는 가마돈이 사라진 이후 자신이 꾸며놓은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그는 첫 번째로 레이와 마야를 납치해 추후 사용할 무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쯤 얼음의 마스터는 장작나무의 숲에서 잔에게 자신의 얼음의 힘을 물려주었으며 몇 년 뒤 줄리엔 박사는 잔의 기억을 지운 뒤 노화로 인해 사망하기 직전 사무카이에게 납치를 당해 등대에 갇혀 해골 군단을 위한 무기를 제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마사코는 자신의 아들인 로이드가 그린 닌자가 될 운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에 적힌 대로 로이드가 자신의 아버지인 가마돈과 대결을 펼칠 것이 두려워 로이드를 악동학교에 맡기게 됩니다. 얼마 전 어머니를 잃고 그 상실감에 산을 오르던 콜, 자신이 만든 반면품을 실험하던 제이, 얼어붙은 연못 속에서 명상을 하던 잔, 이들 모두 우로 인해 발탁이 되어 그들은 수도원에서 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4개의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와 니아, 어느 날 마스터우가 그들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카이는 물건을 사지 않을 거면 마스터우 보고 나가라면서 그를 메모차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밤 가마돈의 명령을 받고 4개의 대장간에 찾아온 사무카이와 그의 해골군단, 그들은 가마돈의 명령에 따라 니아를 납치하고 4가지 황금 무기가 적혀있는 지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사무카이에게 죽을 뻔했으나 우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카이는 니아를 찾기 위해 마스터우의 제자가 되어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거친 뒤 한 팀이 된 카이, 제이, 콜, 잔, 그들은 먼저 황금 무기를 찾으러 떠나간 해골 군단을 뒤따라 황금 무기를 회수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절망의 동굴에서 진동의 낫을, 얼음의 요새에서 얼음의 수리검을, 떠있는 유적에서 번개의 쌍절건을, 이제 남은 건 불의 검뿐입니다. 하지만 불의 검은 불의 신전에 있었고 숲속에서 다른 닌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카이는 갑자기 나타난 허구의 니아를 따라 불의 신전으로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가마돈으로 인해 카이는 위험에 빠지게 되지만 우가 등장을 해 카이와 진짜 니아를 구한 뒤 가마돈에겐 뺏겨서는 안 될 마지막 황금 무기인 불의 검을 들고 지하세계로 도주합니다. 같은 시각 다른 닌자들은 사무카이와 해골 군단의 습격을 받아 구속을 당한 채 나머지 황금 무기를 빼앗긴 상황. 안전을 위해 남기로 한 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닌자들은 각각의 황금 무기를 지켜던 수호신인 드래곤을 기다려 지하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닌자들이 지하세계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무카이가 우를 이기고 불의 검을 포함한 모든 황금 무기를 가진 상황. 여기서 사무카이는 가마돈을 배신하고 4가지 황금 무기를 한 번에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황금 무기에 결합된 힘을 버티지 못한 사무카이는 소멸하게 되었고 어둠의 세계로 가는 포탈이 열리게 되자 가마돈은 다음을 기약하며 황금 무기를 포기한 채 어둠의 세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닌자고에는 짧은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죠. 기쁘긴 한데 아직 안 끝났어. 가마돈이 다시 올 테니까. 가마돈이 어둠의 세계로 사라진 이후 평화로워진 닌자고. 한가로운 날들을 보냈던 닌자들은 가마돈이 돌아가다는 제보를 듣고 오랜만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보 속 주인공은 가마돈이 아닌 그의 말썽꾸러기 아들 로이드 가마돈이었습니다. 닌자들은 로이드를 간단히 혼내준 이후 수도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복귀하기 이전 잘못 가져온 마스터우의 가방 속에서 한 가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루마리 속 내용은
닌자들 중 가장 뛰어난 닌자가 그린 닌자가 될 것이고 그가 어둠의 재앙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닌자들은 그린 닌자가 누굴지 상당히 궁금했지만 일단 수도원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이 예언 속 내용을 본 후 닌자들은 누가 그린 닌자가 될지 의문을 가지며 훈련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한편 닌자들에게 수모를 겪고 전설 속 스네이크 군단 중 하나인 하이퍼노 브라이 부족의 봉인을 풀어주는 로이드. 하지만 하이퍼노 브라이 부족은 로이드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로이드를 공격하려다 실수로 자기 자신을 세뇌해버린 슬리타 장구 덕에 로이드는 하이퍼노 브라이를 부하로 두게 됩니다. 한편 자는 한밤중에 한 독수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독수리는 로이드를 위해 하이퍼노 브라이 부족이 지은 나무 요새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날 닌자들은 나무 요새를 찾아가 하이퍼노 브라이 부족을 격파하였습니다. 그러나 닌자들이 수도원으로 돌아왔을 땐 하이퍼노 브라이 부족으로 인해 수도원이 모두 불타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잔이 우연히 찾은 드래곤 전환 덕분에 닌자들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스네이크 부족의 스케일스는 체면에 걸려서 로이드의 부하가 된 슬리타 장군에게 결투를 신청한 뒤 팡컨더를 이용해 결투에서 이겨 하이퍼노 브라이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스케일스는 장군이 된 후 곧바로 로이드를 추방하게 되었는데 로이드는 닌자들과 하이퍼노 브라이 부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번에는 팡파이 부족의 봉인을 풀어주게 됩니다. 곧바로 제2의 부모님의 고조상을 공격한 팡파이 부족으로 인해 제2의 부모님은 팡파이 부족에게 물리게 되지만 황금무기의 새로운 힘을 발견한 닌자들로 인해 일은 해결되게 되고 하이퍼노 브라이 부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팡파이 부족을 몰고 가던 로이드는 오히려 팡파이 부족의 장군 팡토와 친분이 있던 스케일스로 인해 다시금 로이드는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로이드는 이번에 아나콘드라이 부족의 봉인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교활한 마지막 아나콘드라이 파이토를 제외한 다른 아나콘드라이는 이미 모두 사망한 후였습니다. 로이드는 혼자 남은 파이토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동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토는 처음부터 로이드를 이용해 먹을 생각이었으며 로이드에게 스네이크 군단의 봉인 위치 장소가 적혀있는 지도를 훔쳐 그대로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이드는 닌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삼촌인 우에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파이토는 모든 부족의 봉인을 해제한 후 그들에게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일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후 파이토는 오로보로스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게 되었고 파이토를 비롯한 스네이크 군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로보로스에 봉인되어 있는 위대한 파괴자의 봉인을 해제시키는 것. 그러나 철없던 닌자들과 로이드의 실수로 로이드는 스네이크 군단에 잡혀버렸고 닌자들은 로이드를 구하려 하지만 결국 하나로 뭉치게 된 스네이크 군단에게 역으로 저지당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문의 사무라이 X까지 잡혀있던 상황. 닌자들은 불가피하게 로이드를 뒤로 한 채 사무라이 X와 힘을 합쳐 겨울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카이는 닌자들 몰래 일을 해결하던 사무라이 X의 정체가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니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마스터 우는 위험에 빠진 로이드를 구하기 위해 가마돈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어둠의 세계로 떠나가게 되었고 우가 어둠의 세계로 떠난 이후 닌자들은 서서히 각자의 진정한 잠재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는 자신이 로봇임을 알게 되고 좌절하게 되었지만 끝내 잃어버린 아버지의 기억과 자신의 로봇임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잠재력을 개방하게 되었으며 디아는 자기가 사무라이 X임을 털게 되고 제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면서 장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짐을 버린 제이는 잠재력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콜 역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됨으로써 잠재력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우는 어둠의 세계에서 가마돈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팔이 4개가 된 가마돈을 데리고 닌자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네이크 군단은 역시 위대한 파괴자의 봉인을 풀어주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송곳니 단검 중 2개를 차지한 상황. 하지만 나머지 2가지 단검 중 3번째 송곳니 단검이 위치한 곳은 불의 신전이었습니다. 닌자들은 송곳니 단검의 해소와 로이드의 구출을 위해 불의 신전으로 향하게 되는데 신전의 화산이 폭발할 위기에서 카이는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되었지만 송곳니 단검과 로이드 중 로이드를 택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진정한 잠재력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로이드가 그린 닌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
지금껏 닌자로서 훈련을 받은 건 그린 닌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보이드가 바로 그린 닌자였어. 그 닌자들은 스네이크 군단이 가져간 송곳니 단검을 해소하기 위해 스네이크 군단이 숨어있는 지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검을 찾은 파이터의 함정에 빠져 전원 초강력 합금 3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마돈과 로이드가 몰고 온 해골군단의 활약으로 닌자들은 끝내 모든 송곳니 단검을 해소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4가지 송곳니 단검은 일단 안전한 상태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이터는 투명한 능력을 이용해 드래곤 전함에 침입한 상태였고, 모든 단검을 챙긴 파이터는 곧바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닌자들은 최선을 다해 파이터를 추적했지만 끝내 위대한 파괴자의 봉인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파괴자는 부활과 동시에 근처에 있던 우아 파이터를 집어삼켰으며 도망치는 닌자들을 따라가 끝내 드래곤 전함을 단 한 입에 삼키게 되었습니다. 닌자들은 위대한 파괴자의 압도적인 파워에 좌절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서로의 힘을 합쳐 마음을 다잡은 닌자들은 창조의 스피니츠를 이용해 울트라소닉 전차를 만들어 위대한 파괴자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닌자들은 패배하게 되네요. 위대한 파괴자가 닌자고 시티로 향하게 되면서 사태는 더더욱 악화되고, 닌자들은 위대한 파괴자를 뒤따라 닌자고 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닌자고 시티에서 이어지는 전투, 어른이 되기 위해 동쪽으로 떠났던 닌자들의 드래곤까지 울트라 드래곤으로 진화한 채 돌아와 닌자들을 도웁니다. 그렇게 울트라 드래곤이 힘을 못해 위대한 파괴자에게 맞서보지만 이번에도 패배를 피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던 그때 가마돈이 등장을 해 황금무기의 힘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면서 황금무기를 가져가 위대한 파괴자의 급수를 공격, 오랜 옛날부터 자신을 물었던 원수를 물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위대한 파괴자로 인한 피해는 엄청났으며 하루미의 부모님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숨을 거두게 되네요. 하지만 우는 위대한 파괴자에게서 살아남았으며 가마돈은 황금무기를 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망가진 도시를 복구하는 작업을 도와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닌자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동안 가마돈은 4개의 황금무기의 힘을 이용하여 파괴된 드래곤 전함을 복구하고, 파이터가 위대한 파괴자에게 먹혀 지도자가 사라져 혼란에 빠진 스네이크 군단을 부하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스케일스는 닌자들의 집을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떠난 순간 로이드를 납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실패하고 스케일스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가마돈은 황금무기의 고향인 황금산에 방문하여 4가지 황금무기를 융합, 메가 황금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가마돈은 메가 황금무기의 힘을 이용해 소토 성전과 그의 부하들을 부활시키던지 닌자들의 사악한 복사본을 만들어내 닌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닌자들은 닌자고 시티에서 만난 데러스의 도장에서 훈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데러스의 도장은 몇 개월간 월세가 물려있던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로이드의 훈련 장소를 빼앗아간 가마돈의 계략에 철거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닌자들은 닌자고에서 가장 위험한 경기인 닌자고 레이싱에 참여해 우승을 하고 우승 상금을 타게 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 실패한 가마돈은 이번에 오래전에 멸종한 공룡 그란돈을 부활시켜 닌자들을 철회하려고 하였으나 그란돈의 부활을 막던 닌자들은 메가무기의 힘으로 어린 아이가 되고 맙니다. 그란돈을 막기 위해 닌자들은 나이를 먹게 하는 내일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란돈은 빠르게 나이를 먹여 다시 화석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하게 되지만 이 차의 영향으로 로이드는 어린 시절을 잃은 채 어른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계획이 영속적으로 실패하고 로이드마저 성인이 되자 가마돈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여 메가무기의 힘으로 시간여행을 통해 닌자들을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지만 닌자들의 하락 끝에 과거는 지켜지게 되었으며 메가 황금무기는 우주 어딘가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위대한 파괴자가 사망할 때 그 독이 온 도시에 퍼져 박물관의 작은 스토아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닌자들을 출동하게 되고, 당연하게도 닌자들은 이 일을 매우 쉽게 해결합니다. 그 뒤 박물관에서 로이드의 어머니 마사코를 만나게 됩니다.
로이드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어머니를 중화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사코는 진실을 말해주게 되고 그렇게 둘은 화해하게 됩니다. 그때 위대한 파괴자의 도구로 인해 박물관에 자이언트 스톰 워리어가 깨어나게 됩니다. 닌자들은 자이언트 스톰 워리어를 겨우 처치하게 되죠. 한편 가마도는 소토 성장의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된 어둠의 섬을 찾아 스네이크 군단을 데리고 떠돌고 있습니다. 스케일스는 가마돈을 배신해 바다로 밀어버린 후 스네이크 군단의 새로운 대장이 됩니다. 그러나 끝내 가마돈은 어둠의 섬을 찾게 되었으며 오버로드를 만나게 됩니다. 부디 오버로드가 시킨 대로 가마돈은 어떠한 스위치를 작동시키자 섬 전체가 바다 위에 떠오르게 되었으며 본 모습을 드디어 드러냅니다. 한편 스켈스와 스네이크 군단은 닌자고 지하에서 스토마미들이 봉인되어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스토마미들이 위대한 파괴자의 도구로 인해 깨어나게 되고 스토마미들은 곧바로 닌자고 시티를 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네이크 군단들은 다시 지하에 갇히게 됩니다. 그 시각 가마도는 정상의 시계를 작동시키고 스토마미들을 조종할 수 있는 어둠의 헬멧을 손에 넣게 됩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스토마미들이 몇 시간 만에 사라지자 닌자들은 어둠의 섬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어둠의 섬으로 가는 도중 한 등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등대에는 오래전 사무카이로 인해 등대에 갇혀있던 자네 아버지 줄리엔 박사가 있었으며 닌자들은 줄리엔 박사를 감시하던 레비안탄을 풀어준 후 줄리안과 함께 다시 어둠의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둠의 섬에 도착한 닌자들은 어둠의 섬을 정찰하던 도중 스토마미에게 붙잡혔던 독수리를 구하게 되고 빛의 신전으로 향하여 원소 블레이드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닌자들은 섬과 함께의 전쟁을 막기 위해 천상의 시계를 멈추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디아는 암흑 물질로 인해 흑화하게 되었으며 오버로드는 가마돈의 신체를 빼앗게 됩니다. 그 후 오버로드는 닌자 일행을 어둠의 섬에 놔둔 채 닌자고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닌자들은 빛의 신전에서 황금 로봇을 찾고 돌아온 울트라 드래곤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닌자고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닌자 일행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닌자고의 모든 주민들이 타락한 상태였죠. 오버로드도 드래곤으로 진화를 해 대군주로서의 모습을 찾은 상태였죠. 황금 로봇까지 니아로 인해 파괴가 되지만 데러스의 어둠의 헬멧의 도움으로 스토마미의 통제권을 가져가게 되고 로이드는 카이, 제이, 홀, 잔의 도움을 받아 가마토론의 옥상으로 향하게 되고 오버로드와의 마지막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빛은 너의 어둠을 가리고도 남지! 최후의 대결을 끝내자. 끝내 로이드는 최고의 스피니추 마스터, 즉 골드 닌자로서 각성하게 되고 오버로드를 물리쳐 닌자고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최후의 전투 이후 타락에서 벗어난 가마도는 닌자고 형실에게 그동안의 만행을 용서받았으며 숲에서 도장을 세워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사이보그는 닌자고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 닌자고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육체를 잃은 채 살아남았던 오버로드는 자신을 바리오스로 변모시킨 후 보그기어 컴퓨터 서버에 침입합니다. 한편 최후의 전쟁이 끝나고 울트라 드래곤은 본래의 고향인 최초의 차원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드래곤 헌터에게 붙잡혀 그들의 지도자인 아이언 베런의 옥자가 됩니다. 시즌2로부터 몇 년 뒤 우 아카데미의 선생인 닌자들과 우 그리고 니아와 그의 학생들은 새로운 닌자오 시티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디지털 오버로드와 재회하게 되는데요. 닌자들은 사이러스 보그에게서 받은 테크노 블레이드와 새로운 도복 덕분에 불가피하게 우를 놔둔 채 간신히 도망치게 됩니다. 디지털 오버로드는 닌자고의 모든 기기들을 해킹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으며 사이러스 보그를 사이보그로 개조시킨 뒤 자네 설계도를 토대로 닌드로이드 군단을 제작하게 됩니다. 한편 닌자들은 가마돈의 도장에 숨어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이러스 보고의 인공지능 보조 로봇 픽셀과 재회하게 됩니다. 닌자들은 테크노블레이드를 이용해 그녀를 오버로드의 조종으로부터 풀어주게 되고 그녀는 닌자들의 동료가 됩니다. 그 후 닌자들은 디지털 오버로드의 군대를 막기 위해 닌자고의 전력발전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픽셀 역시 모든 전력을 잃어 결국 의식을 잃게 되네요. 에드와 에드나의 고물상에서 자는 자신의 전력의 절반을 픽셀에게 나눠준 덕에 픽셀은 의식을 회복하게 되네요. 이때 의문의 인물과 오버로드로 인해 개조가 된 테크노 우로 인해 닌자들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전기 코브라로 인해 다시 움직이게 된 닌드로이드 때문에 꽤나 고전하게 되지만 결국 그들은 도망치고 닌자들은 의문의 인물이 남기고 간 뱀의 비밀을 토대로 스네이크 군단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곧바로 닌자들은 지하로 내려가 스네이크 군단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월드마스와 관련된 저주를 듣게 됩니다. 한편 로이드는 가마돈과 함께 히로시의 미로에 숨어 있는데 하지만 뒤따라온 의문의 인물과 테크노 우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결국 로이드는 붙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의 인물의 정체가 살아남은 파이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결국 가마돈은 바다에 던져지고 오버로드는 로이드의 골드 파워를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닌자들은 디지털 공간으로 들어가 오버로드의 바이러스를 삭제하기 위한 시스템 재부팅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오버로드로 인해 저지당할 뻔했지만 테크노 블레이드를 이용해 시스템 재부팅에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버로드는 이미 로이드의 골드 파워의 대부분을 추출한 뒤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또한 오버로드는 디지털 공간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한없이 약한 상태였네요. 여기서 로이드는 남은 골드 파워를 4명의 닌자에게 나눠주게 되고 오버로드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오버로드는 시즌1 당시의 가마돈으로 인해 우주로 날아간 황금 무기를 찾기 위한 아투로스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주까지 따라와서 막으려고 힘을 쓰는 닌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트로스 작전은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회사 황금 무기를 녹여 황금 갑옷을 제작해 착용함으로써 결국 골드바스터로 거듭난 오버로드. 뒤늦게 우주에서 기한한 닌자들은 불굴의 상원에서 사이러스 버그에게서 나노 활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골드 파워의 내성이 있는 스토마미의 갑옷을 입고 오버로드에게 근접해 그에게 나노 활력을 먹여 그를 출소시켜야 하는데 나노 활력은 파이터가 대신 삼켜버리고 닌자들은 그렇게 절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자는 오버로드에게 근접해 그의 황금 갑옷의 힘을 흡수해 원소의 힘을 증폭시켜 자신을 폭발시키며 스스로를 희생해 오버로드를 물리치게 됩니다. 골드 파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니까짓게 버티겠다는 거냐? 여기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난 닌드로이드이기 전에 닌자야. 절대 포기 안 해. 그게 닌자야. 알겠어? 하지만 오버로드는 빛과 어둠의 균형을 위해 있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와 육체를 얻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잔 역시 자신의 의식을 보그기어 컴퓨터 서버에 옮김으로써 살아남게 됩니다. 닌자들과 시민들은 잔의 장례식에 참여해 잔을 기르게 됩니다. 잔의 장례식 이후 닌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사이러스 보그는 오버로드의 황금 갑옷을 보그타워에 숨겨진 장소에 봉인하게 됩니다. 카이는 메즈모가 진행하는 원형 경기장에서의 전투의 선수가 되었으며 콜은 벌목구, 제이는 TV의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닌자고시티는 모든 최첨단 기술을 제거하게 되어 닌자고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한편 자신의 신체를 티타늄으로 재조립한 잔과 그를 발견한 픽셀은 로닌에게 납치되어 마스터 첸에게 팔리고 잔은 모든 힘을 빼앗긴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픽셀은 모든 신체가 분해가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로이드의 설득으로 인해 마스터 첸의 구슬집에서 오랜만에 모인 닌자들, 마스터 첸이 보낸 부하들로 인해 잔이 생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잔을 구하고 싶다면 마스터 첸의 초능력 무술대회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날 밤 가마돈과 정체 모를 다른 초능력자, 즉 원소의 마스터들과 함께 첸의 성으로 가는 배에 탑승한 닌자들. 그렇게 초능력 무술대회는 시작되고 첫 번째 탈락자는 강철의 마스터 칼로프였습니다. 그날 밤 첸의 성을 몰래 돌아다니던 닌자들은 이 초능력 무술대회는 가짜이며 첸이 원소 지팡이를 이용해 원소의 힘을 빼앗으려고 만든 함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초능력 무술대회는 계속되어 진행되고 보르보, 크레미스, 애쉬 등의 몇 명의 원소의 마스터들은 추가 탈락하게 되었으며 이때 첸은 대진표를 조작해 시즌3 때부터 니아를 두고 삼각관계로 대립하던 제이와 콜의 승부를 붙여 닌자들을 제대로 분열시킬 계획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에 넘어가지 않은 콜은 니아를 포기하여 제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한 명만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콜은 어쩔 수 없이 자진하여 경기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때 된 자는 픽셀의 메모리 드라이브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배치하게 되는데 탈출하기 직전 첸의 오른팔 크라우즈로 인해 저지를 당합니다. 그러나 탈락 후 다른 원소의 마소드가 함께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던 콜은 잔을 발견하게 되고 몰래 감옥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한편 계속하여 진행하는 무술대회에선 제이콥, 카밀, 톡스 등이 탈락하게 되었으며 뒤늦게 닌자들을 따라온 리아는 첸의 계획을 완성시킬 주문서를 훔쳐 정글로 도망친 덕에 첸은 리아를 찾는 것을 경기의 종목으로 삼게 됩니다. 몇 시간 뒤 리아는 붙잡히지 않았으나 로이드를 제외한 모든 닌자들과 원소의 마소들은 전부 첸의 부하에게 잡히게 되었으며 카이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스카일라가 첸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무술대회는 끝을 맺습니다. 이제 로이드까지 붙잡혀 모두가 첸에게 힘을 빼앗긴 상황. 기적적으로 지하 공장에서 노동 중이었던 탈락한 원소의 마스터들과 콜, 잔이 들이닥치고 첸의 원소의 지팡이를 파괴하게 되어 모든 원소의 마스터들은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선의 반대편으로 도망친 첸과 몇몇의 부하들은 흡수의 힘을 이용해 모든 원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스카일라가 있다면 원소의 지팡이 없이 주문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결국 스카일라를 붙잡아 그녀의 힘으로 주문을 완성시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아나콘드라이로 변신시킨 첸은 가마돈과의 전투 도중 저주의 땅으로 떨어진 클라우즈 그리고 몇몇의 원소의 마서들을 뒤로한 채 볼도 블라스터와 콘드라이 코터를 타고 닌자고로 향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선에 갇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장과 카이 덕분에 내면의 들어옴을 극복하고 드래곤 파워를 깨우친 원소의 마서들은 각자의 드래곤을 소환해 첸을 따라 닌자고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닌자고에 도착했지만 주문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진짜 아나콘드라의 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첸의 일행. 첸은 크리타는 감옥에 수감된 마지막 아나콘드라의 파이토를 찾아 그를 납치하게 되었으며 첸과 첸의 부하들은 영구적인 아나콘드라가 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닌자 일행들은 적이 너무 강력하다고 판단하여 닌자고 시민들과 스네이크 군단 등 많은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선조들의 땅에 위치한 메아리 계곡에서 일어날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메아리 계곡에서 전투는 시작됐지만 첸 쪽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상황. 클라우즈의 마법책을 가져온 파이토는 가마돈과 우에게 이 전쟁은 끝날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래전 아나콘드라의 전쟁 이후 아나콘드라의 장군들을 직접 저주의 땅으로 추방한 가마돈이 저주의 땅으로 가게 된다면 그 대신 아나콘드라의 장군들의 혼령들이 닌자고로 돌아와 첸의 군대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다는 것. 나라면 아나콘드라의 장군들을 풀어줄 수 있겠군. 그래, 네가 그리로 가는 거야. 원래 마법엔 대가가 따르거든. 가마돈은 오래전 속임수를 통해서 우에게서 마사코를 가로챈 거에 대한 속죄의 의미에서 그리고 닌자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정하고 가마돈은 저주의 땅으로 가게 되었으며 자유로워진 아나콘드라이들의 장군들은 첸의 군대에게 저주를 내려 그들 모두 저주의 땅으로 추방시키게 됩니다. 그 후 아나콘드라이들의 장군들의 혼령들은 로이드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한 파이토에게 원래의 신체 사이즈를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 후 가마돈을 기르며 닌자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기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주의 땅으로 향하는 포탈이 열렸을 때 닌자고로 돌아온 혼령은 아나콘드라이들의 장군들뿐만이 아니었는데 찻집 지혜의 샘물을 열고 노후를 준비 중인 우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닌자들. 어느 날 닌자고 역사 박물관에서 로이드를 찾는다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고 로이드는 박물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이드가 맞이한 것은 가마돈이 저주의 땅에 갈 당시에 몰래 빠져나온 혼령이었던 모로였죠. 그렇게 로이드의 몸을 차지한 모로는 지하의 샘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와 한바탕 싸움을 벌이던 모로. 싸움 도중 우의 지팡이에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가 자신의 무덤의 위치에 대한 시마리를 남겨놨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추격전 끝에 모로는 지팡이를 차지하고 사라지지만 우는 이미 지팡이의 시마리를 명으로 찍어 드래곤 전원 내부에 복사본을 놔둔 상태였습니다. 그 후 마사커의 도움 덕에 첫 번째 시마리가 뜻하는 것이 에어지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닌자들은 일시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 무술인 에어지추를 배우기 위해 에어지추 비버서를 훔친 용병 로닌이 거주하는 스틱스 마을로 향하게 되죠. 그러나 에어지추 비버서는 역시 모로가 뺏어가게 되었으며 닌자들은 양사부의 유령의 사원에 찾아가 에어지추를 배우려고 합니다. 비버서를 얻었으나 콜은 유령의 사원에서 제 시간에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유령이 되죠.
그렇게 에어지즈로 훈련한 닌자들은 두 번째 시마리가 의미하는 성스러운 검을 찾아 구름의 왕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로를 방해하려는 로이드의 노력 끝에 끝내 닌자들은 모로보다 먼저 성스러운 검을 얻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로의 부하 소울 아처에게 큰 빚을 가지고 있었던 로니는 성스러운 검을 빼돌리는 것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이용만 당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마리를 찾던 닌자들은 로닌의 도움을 받아 먼저 도착한 모로를 뒤따라 최초의 스피리추 마스터의 무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이드의 몸을 포기하는 걸로 웰른 크리스탈을 차지하게 되는 모로는 닌자고를 멸망시키기 위해 저주했던 그 자체인 파멸의 지배자를 닌자고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파멸의 지배자는 로이드를 저주의 땅으로 끌어들이지만 그곳에서 가마돈과 재회를 해 더 굳건히 마음을 다진 로이드, 거기에 니아까지 자신의 잠재력을 찾고 물의 힘을 완벽히 개방하여 파멸의 지배자를 해저 구덩이에 빠뜨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저주의 땅 그 자체인 파멸의 지배자는 사망하게 되었으며 저주의 땅의 파괴와 더불어 저주의 땅의 자매 차원이었던 진자고의 붕괴는 물론 가마돈을 비롯한 저주의 땅의 모든 존재들은 서서히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모로 역시 파멸의 지배자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죽기 직전 자기를 여전히 제자로서 아끼던 우 덕분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 둘 다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군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 뭐로? 연예인이 되어 드라마도 찍고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는 닌자들이 기자들로 인해 옥상 건물에 발이 묶여있던 동안 저주의 땅이 파괴됐을 때 몰래 빠져나왔던 클라우즈의 홀령은 타이란의 주전자를 찾아 나닥한 진을 풀어주게 됩니다. 나닥한 진은 뛰어난 지성을 이용해 클라우즈를 티아라는 주전자에 가둔 뒤 변신을 통해 닌자들을 모함함으로써 닌자들을 크리테노 감옥에 가두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와 마사코까지 타이란의 주전자에 가두며 방해꾼들을 모두 제거한 나닥한 진은 웰른 크리스탈을 훔쳐 추방된 자신의 숙모원들을 다른 차원으로부터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그 뒤 나닥한 진은 자신의 고향인 진자고에 방문하게 되지만 저주의 땅과 자매 차원이었던 진자고는 시즌5 이후 붕괴가 지속되어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고 자신의 영역과 함께 소멸하기로 선택한 자신의 아버지이자 진자고의 왕이 칸치칸에게 진블레이드를 받은 후 이 일의 원흉인 닌자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닌자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 닌자들은 나닥한 진을 막을 방법을 알고 있는 소토 선장과 함께 감옥에서 탈옥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타이거 위도우라는 거미의 독이면 보통 인간은 즉사이며 정령의 경우에는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뒤 나닥한과 1대1로 대면하는 제이, 니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빌고 친아버지인 그리폰 골드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나닥한 진의 해적단이 닌자고를 공격하게 되고 타이거 위도우의 아일랜드 지도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카이는 진블레이드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닌자들은 타이거 위도우의 독을 얻기 위해 타이거 위도우 아일랜드로 향하게 되는데요. 섬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자는 진블레이드에 갇히고 닌자들은 무사히 타이거 위도우의 독을 구하게 되지만 제이는 나닥한 일당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제이는 진자고의 왕족이 결혼 시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나닥한 진이 강제로 니아와 결혼한다는 계획도 알아내게 됩니다. 얼마 뒤 로이드와 콜, 니아는 제이를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뒤 해적들 사이에 잔입합니다. 하지만 탈출을 하는 것은 제이와 니아뿐, 로이드와 콜은 역시 진블레이드에 갇히게 됩니다. 간신히 도망친 제이와 니아는 줄리엔 박사가 거주하던 등대에서 에코잔을 만나게 되고 에코잔과 함께 수비작전을 준비하게 되지만 결국 니아는 나닥한 진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혼자 남은 제이는 오닌이나 스카일라 등의 조력자들로 팀을 꾸려 니아를 구출하러 가고 우선적으로 진블레이드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뭉친 닌자들은 결혼식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미 늦어 나닥한 진은 자기의 소원을 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나닥한 진에게 배신을 당한 스카이 해적의 간부 독시크가 플리트 독은 닌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결국 나닥한 진에게 타이거 위도우의 독이 담긴 툴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닥한 진이 자신의 힘을 통해 새로운 진자고를 만들고자 상공에 끌어올린 닌자고 대륙은 하나둘씩 하늘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법에 걸려 나닥한 진 주변에 있던 니아는 함께 독에 노출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제2의 마지막 소원을 통해 나닥한 진이 더 이상 정령이 아니게 만드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니아를 살릴지
나다칸 진을 막을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 제이는 나다칸 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소원은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이고 아무도 정령의 주전자를 못 찾는 거야. 네 소원이 그것이라면 들어줘야겠지. 그렇게 제이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다칸 진은 주전자에서 풀려난 적이 없게 되고 시간은 닌자들이 기자들로 인해 옥상에 발이 잡혀있는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건 오직 니아와 제이. 둘의 키스를 끝으로 시즌 6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카이와 니아에게 전해진 의문의 알. 카이는 실수로 알을 깨뜨려 새끼 드래곤 밴딧을 부활시킵니다. 이후 밴빗을 데리고 드래곤 전함을 찾아간 니아와 카이. 자는 밴빗이 아주 귀중한 음과 양의 드래곤이며 어떻게 키운지에 따라 빛의 드래곤 혹은 그림자의 드래곤으로 성장하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한편 제이의 마지막 소원으로 타이란의 주전자를 찾지 못하고 스틱스 마을에서 도망친 클라우즈. 그는 그림자 하인을 시켜 밴빗을 훔치고 사원에서 의식을 통해 밴빗을 그림자 드래곤으로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때마침 이를 저지한 닌자들로 인해 밴빗은 다행히 빛의 드래곤으로 성장했으며 사원은 무너지고 클라우즈는 다음을 기약하며 사라집니다. 선원들의 일다른 실종에 어둠의 섬을 조사하다가 스카이 해적들의 공격을 받는 마사코와 로닌. 명상 중에 위험을 감지한 우는 닌자들과 함께 드래곤 전함을 타고 어둠의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해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뿔뿔이 흩어지는 닌자들. 니아와 제이는 청생의 시계 근처에서 깨어났으며 또 다른 곳에서 깨어난 우와 로이드. 니아와 제이는 로닌에게 합류하고 우와 로이드가 어둠의 물질을 조사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깨어난 콜과 잔은 실종된 선원들과 마사코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카이 해적들은 콜과 잔 일행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뒤늦게 등장한 제이와 니아, 로닌으로 인해 저지당하게 됩니다. 한편 스카이 해적들을 모두 모았으며 이 일의 모든 원흉인 클라우즈는 빛의 신전에서 어둠의 물질을 이용해 어둠의 섬과 닌자고를 다시 융합해 어둠의 대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카이까지 합류해 완주체가 된 닌자 일행들은 클라우즈를 쫓아 빛의 신전으로 향하게 되고 황금 로봇을 탄 우와 어둠의 로봇을 만들어 이에 맞서는 클라우즈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닌자들까지 힘을 보탠 덕에 클라우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클라우즈는 지하세계로 추방이 되고 스카이 해적들은 닌자고로 소송되어 크리타뉴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닌자고로 다시 돌아와 명상을 하던 우는 시계바늘 형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합니다. 먼저 떠나간 이들을 기르는 유령의 날. 닌자들은 각자 먼저 떠나간 살아가는 이들을 기르기 위해 흩어집니다. 그러나 갑자기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며 친구들에게 잊혀진 콜은 자신을 유령으로 만든 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양사부를 없애려던 콜은 오히려 그의 계획에 휘말려 왕자의 땅을 통하는 결계를 열게 됩니다. 양사부 덕에 왕자의 땅에서 기한한 빌런들은 자신들의 숙적을 왕자의 땅으로 보내고 자신들이 대신 닌자고에 남기 위해 저마다의 각각의 숙적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닌자들은 수많은 일을 겪으며 빌런들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강해진 상황. 끝내 닌자들은 모든 빌런들을 제압하게 됐으며 콜 역시 부활을 꿈꾸던 양사부를 제압한 후 왕자의 연역의 결계를 통과해 인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사부는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게 됐으며 양사부가 닌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됩니다. 시간의 소용돌이에 진입한 후 형 크록스와는 달리 4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수도원에 도착한 아크로닉스. 닌자들이 6시에 박물관 청소를 마치고 나왔을 땐 수도원에 빨간기 블레이드가 떨어지고 시간의 파동이 퍼져 닌자고의 사람들은 1분의 시간을 건너뛰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우에게 밀리던 아크로닉스는 빨간기 블레이드를 이용해 우에게 타임펀치를 날리며 우위를 정했고 뒤늦게 수도원에 도착한 닌자들은 아크로닉스에게 패배한 뒤 절벽에 매달려있는 우만을 겨우 구하게 됩니다. 얼마 후 새로 이사한 에어지주 사원에서 시계바늘 형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는 닌자들. 버멜리온의 등장으로 인해 닌자들은 출동하게 되지만 자는 의식불명에 빠지고 보그박사는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보그박사 이후에도 버멜리온 군단의 무기와 갑옷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자원들을 약탈해갔고 일부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카이는 40년 전의 전투에서 시간의 수용도를 통해 한 번에 미래로 간 아크로닉스와는 다르게 미래로 가지 않은 채 천천히 늙어가며 계획을 준비한 아크로닉스의 형 크록스의 정체가 썬더즈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도 닌자들은 시계바늘 형제를 끊임없이 뒤따라가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3가지 타임블레이드는 차례로 발견이 되고 사무라이 엑스슈트를 입은 룬의 인물이 닌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또한 카이와 니아는 부모님과 재회를 해 크록스가 레이와 마야를 납치했다는 것부터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크록스와 아크로닉스의 계획은 결국 막바지에 달하게 됐고 타임블레이드의 힘을 동력원으로 삼아 타임머신인 아이언돔을 가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카이와 니아, 우는 크록스와 아크로닉스를 따라 아이언돔에 올라가고 40년 전의 전투를 조작하는 시계바늘 형제를 저지합니다. 다행히 타임퍼치를 맞고 노화가 가속되던 우는 정상이 되었지만 또다시 과거에서 패배를 맛보자 이번에는 닌자들이 존재하지 않은 미래로 향하기로 한 시계바늘 형제. 우는 카이와 니아를 원래의 시간대에 뒤로 감긴 블레이드와 함께 던져버리고 다시 뭉친 닌자들은 우의 부재를 이유로 로이드를 임시 마스터로 결정하게 됩니다. 마스터 로이드. 마스터 로이드라. 한편 아이언돔에 남은 아크로닉스와 크록스 그리고 우는 아이언돔의 고장으로 인해 여러 시간대를 오고 가며 시간 여행을 하고 결국 우가 아이언돔의 동력 장치를 망가뜨리게 되면서 아이언돔은 파괴가 됐으며 시계바늘 형제는 사망하게 되고 뒤로 감기 블레이드의 여파로 인해 아기가 되어버린 우만이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 로이드는 사춘기와 뱀성기가 찾아오게 되었으며 그의 힘이 짙어지면서 눈의 색깔이 녹색깔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홀로그램 외형 변경 기술을 얻게 되었으며 로이드가 우의 실종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는 동안 아기우와 마사코는 하루미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가 실종된 지 1년, 닌자고의 보호와 우를 수색하던 닌자들. 로이드는 새롭게 떠오르는 범죄 조직인 가마돈의 아들이 보그타워에서 복수의 가면을 훔쳐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닌자고시티에서 다시 뭉친 닌자들은 허친스로부터 황실과 속인수의 가면을 경호해줄 것을 부탁받습니다. 그러나 가마돈의 아들들로 인해 결국 궁전은 무너지게 되었으며 황제와 항우, 허신스도 사망했으며 복수의 가면까지 빼앗기게 되면서 입양된 공주였던 하루미만이 살아남아 닌자들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가마돈의 아들들의 이론 중 한 명을 심문하는 동안 도깨비와 드래곤에 대한 전설을 미스타케덱에서 전해 듣는 제이와 로이드. 이후 코가자는 병장을 통해 가마돈의 아들들에게 합류하려 하고 붙잡힌 코를 제외한 잠만이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한편 세 번째 가면의 열쇠라고 불리는 아기를 안고 탈출해 닌자들과 합류하는 콜. 정체가 탄로나면서 생사의 위기에 처한 잔을 발견한 닌자들은 일단 잔을 구조한 뒤 죽은 자의 절규라고 불리는 폭풍우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러나 잔 몸 안에 있던 숨겨진 함정으로 인해 새로운 사무라이 X가 해킹을 당해 닌자들을 공격하며 로이드와 하루미는 워시의 눈 속으로 떨어지고 드래곤 전함은 추락하게 됩니다. 이때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실 2가지. 바로 새로운 사무라이 X의 정체가 픽셀이라는 것과 걸음마를 하며 비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이 아기의 정체가 우였다는 것이죠. 한편 세 번째 가면이 숨겨진 도깨비 사원으로 도착한 로이드와 하루미. 결국 하루미가 가마돈의 아들들의 보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중요한 가면을 든 하루미는 그렇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닌자들은 워시의 눈에 발이 묶였고 로이드를 납치한 가마돈의 아들들은 드래곤 전함을 훔쳐 닌자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하루미는 납치한 마사코, 로이드, 우 그리고 3개의 가면을 이용해 가마돈을 부활시키려 하지만 뒤늦게 도착한 닌자들로 인해 저지를 당하고 가마돈의 아들들은 전원 크리탈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가마돈은 결국 성공적으로 부활한 상태. 하루미와 함께 가마돈은 크리탈는 감옥을 점령하게 되고 닌자들을 두고 따라온 로이드와 가마돈 간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 해내지 못할걸요? 아닙니까? 나한테는 아들이 없다. 로이드는 죽기 직전 호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악당 타이탄을 몰고 닌자고로 돌아온 가마돈은 그렇게 닌자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로이드는 닌자들의 원소의 힘을 이용한 치료 덕에 겨우 깨어나게 되지만 로이드의 힘은 사라진 상태였고 닌자 대명과 우가 타고 있었던 드래곤 전함은 악당 타이탄으로 인해 상상 조각납니다. 한편 여행자의 차 덕분에
다른 차원으로 이동된 4명의 닌자들과 누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최초의 차원이었습니다. 가마돈이 닌자고를 지배한 지도 일주일이 지난 상황. 로이드는 디아를 비롯한 저항 세력을 조직했고 얼마 뒤 터나나 칼로프와 같은 원소의 마서들이 저항 세력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사이 우와 코를 제외한 닌자들은 최초의 차원에서 드래곤 헌터들에게 붙잡혀 위험에 빠진 상황. 가마돈은 로이드를 놓친 것에 분노하여 가마돈의 아들들의 간부 미스터 1을 상상 조각냈으며 그 사이 로이드는 미스터 캣으로 인해 닌자들이 최초의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저항 세력들은 가마돈의 본거지인 보고타워를 침략해 저항 세력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고 더욱 분노한 가마돈은 하루미를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한편 드래곤 헌터들로부터 도망친 닌자 일행, 잠에서 깨어나 우는 어느새 청소년으로 성장했으며 헌터들 중 최고의 헌터였던 헤비메탈 이명 페이스는 닌자들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닌자들과 페이스는 드래곤 헌터 사이에서 금기시된 도깨비의 땅에 발을 들였지만 도깨비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난 상태였고 그곳에서 드래곤 가옷이 숨겨진 위치가 나와있는 지도를 찾게 됩니다. 한편 닌자고에서는 저항 세력인 스카일라를 이용해 가마돈의 힘을 복사할 계획을 펼치고 있었는데 스카일라와 다른 일행들은 탈출하지만 도깨비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미스터 캣은 가마돈에게 사망하게 됩니다. 미스터 캣의 희생 덕에 가마돈의 힘을 흡수할 수 있었던 스카일라는 곧바로 가마돈이 조종하는 악당 타이탄의 통제권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가마돈과 힘싸움을 하기 이릅니다. 도깨비인 가마돈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 싸움에 휘말렸다간 평범한 인간인 자신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직감을 한 하루미는 곧바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고 한 가족을 본 하루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지나칠 수 없었고 이 가족을 뒀다가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결국 하루미는 건물의 붕괴에 휘말리고 마네요. 시각 닌자들은 다시 드래곤 헌터에게 붙잡힌 상황이었고 우는 중년으로 늙으며 모든 기억을 되찾고 드래곤 헌터들의 수장 아이언 베런의 요구에 따라 드래곤 갑옷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러나 드래곤 갑옷을 입으면 모든 드래곤들의 어머니인 퍼스트본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전설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최초의 스피니조 마스와 퍼스트본과 교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이언 베런은 사망하고 드래곤 헌터들은 갱생하면서 닌자들과 오는 드래곤을 타고 닌자고로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완전체가 된 닌자 일행. 다른 사람들이 악당 타이탄을 맞는 동안 로이드가 오는 가마돈을 막기 위해 고전하고 이 과정에서 보그타워 옥상에 남는 것은 로이드와 가마돈뿐. 로이드는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술 침묵의 주먹을 떠올리게 됩니다. 싸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굴복하지도 않아요. 로이드는 힘을 되찾게 되고 다시 한번 그린 닌자로서 변신을 맞추게 됩니다. 힘을 잃은 가마돈은 크리타논 감옥에 수감이 되고 악당 타이탄은 무너집니다. 저항 세력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미스터 캣. 마지막 순간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한 가정을 살리고 건물의 붕괴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하루미. 그 외에 수많은 용감한 영혼들. 그들의 용맹함은 기억되고 닌자고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지만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망자 영역으로 보내줬어야 하는 하루미는 미지의 장소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이곳에 하루미를 소환한 자는 오버로드였으며 오버로드는 자신을 크리스탈 킹이라고 소개하며 하루미에게 자신을 도울 것을 명합니다. 오버로드의 힘으로 부활한 하루미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서 빠져나와 오버로드의 명령에 따라 도깨비 사원으로 향해 오버로드가 쥐어진 크리스탈을 사원의 중앙부에 배치시킵니다. 이곳에서 오버로드는 하루미에게 벤지스톤을 구매해 벤지스톤 군단을 만들 것을 명합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 리 없던 로이드는 하루미를 찾기 위해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밤새도록 수색합니다. 그러나 로이드는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네요. 가마돈의 패배 후 재건된 스핀지추 스토어. 콜, 잔, 픽셀이 새로운 드래곤 전함을 경찰청장에게 선물받는 동안 페이스와 퍼스트본은 닌자고로 돌아와 도깨비들의 침략을 알려줍니다. 얼마 뒤 보그타워 지하 멜론 크리스탈에서 검은 안개가 나오고 닌자고 시민들은 돌처럼 몸이 굳게 됩니다. 닌자들은 이를 막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시민들을 대피시킨 뒤 이 사태를 미리 경고한 가마돈을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 가마도는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크리타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갑작스럽게 닌자들을 공격해 약간의 싸움을 함으로써 손실되었던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후 드래곤의 혈통이기 때문에 검은 안개의 면역이 있는 가마돈과 로이드는 검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오메가를 비롯한 도깨비들을 마주합니다. 한편 NGTV 옥상에 있는 시민들을 구조하러 간 닌자들. 게이를 비롯한 시민들을 대피시킨 후 탈출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콜은 검은 안개 속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황금가무 덕분에 도깨비들로부터 간신히 도망친 로이드와 가마도는 구조하러 온 픽슬과 함께 간신히 닌자들에게 합류하게 되는데 콜이 이제 없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후 수도원에 도착한 닌자들은 전직 대장장이었던 카이 덕에 골든 아머를 녹여 황금 무기를 다시 만들 수 있었고 도깨비들과의 최후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닌자들이 도깨비들과 고전하던 도중 땅에 울리기 시작하고 수도원의 바위산을 뚫고 올라온 것은 다름 아닌 드림머신과 그의 주인이었던 콜입니다. 계속 전투를 하다가 수적 열쇠에 몰린 닌자들은 수도원 내부로 퇴각하게 되는데 부서져가는 수도원의 벽화를 보다가 무언가를 깨닫게 된 로이드. 파괴의 반대말이 뭐겠어? 창조잖아. 아직 모르겠어? 창조라고. 창조의 회오리 바람. 이제 제2의 반쪽이 되기로 약속한 니아, 그리고 카이와 콜, 잔, 로이드, 우, 가마돈까지 모두 스핀지주를 해 창조의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내고 도깨비들은 그렇게 소멸합니다. 의문의 장소에서 눈을 뜬 로이드. 그의 앞에는 몇 년 만에 보는 골드 드래곤과 의문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로이드에게 감사를 전하는 이 노인은 다름 아닌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로이드에게 이곳에 남을지 아니면 다시 닌자고로 돌아가 수호할지 선택권을 주게 되었고 우리의 그린 닌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하며 시즌10에 거친 대장적인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가마도는 최후의 전투 이후 닌자고로 돌아다니면서 한 마을에 정착해 가마돈의 아들들의 이론을 제압하기도 비니에게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워 크리스토퍼라는 식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도깨비 습격 이후 평화로운 날만을 보내고 있는 닌자들. 그들은 마스터와의 대련 끝에 나태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닌자들은 할 일을 찾던 도중에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위험한 피라미드에 탐막을 하기로 택합니다. 닌자들이 들어간 곳은 아스피라가 봉인되어 있었던 장소였고 닌자들은 스스로 아스피라의 봉인을 풀어주게 됩니다. 아스피라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 곧바로 전투를 시작하는 닌자들. 끝내 닌자들은 패배하게 되었으며 카이는 원소의 힘까지 빼앗긴 채 피라미드 내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넬슨이 마스터 우에게 이를 알리게 되면서 픽셀의 도움 끝에 닌자들은 피라미드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한편 아스피라는 복수를 위해 박물관에서 금지된 스피니추 두루마리를 훔치게 됩니다. 아스피라의 복수의 대상은 우였고 그녀는 복수를 위해 스피니추 수도원으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닌자들이 두 번째 스피니추 두루마리를 가져와 아스피라를 제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스피라의 마지막 발악으로 인해 잔은 몇십 년 전 내면 영역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잔을 구출하기 위해 내부 영역으로 이동한 닌자들. 그들은 솔라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라 덕분에 잔은 얼음의 성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로이드는 잔을 구하기 위해 단독으로 얼음의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변신족의 유일한 생존자 아키타를 만나게 되죠. 계속하여 얼음의 성으로 향하던 로이드는 아이스 드래곤으로 인해 얼음 황제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몇십 년과 내면 영역을 무력으로 지배해왔던 얼음 황제의 정체가 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닌자고와 내면 영역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며 몇십 년 전 내면 영역으로 추방을 당한 잔이 기억을 잃었을 때 그를 발견한 백스가 거짓말을 하여 닌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잔이 내면 영역을 몇십 년간 지배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끝내 잔의 기억은 돌아오게 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약한 이들을 도와주렴. 지켜라.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자들을. 자신이 일으킨 일을 모두 수습하게 됩니다. 또한 백스는 멀리 추방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 후 닌자들은 닌자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술자를 상대하며 닌자들은 출시되지 못한 게임 플라잉 엠파이어의 마더보드를 찾게 됩니다. 부디 닌자들은 기술자가 정체모를 누군가 왕가미에게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이는 프라잉 엠파이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닌자고 전체에 어떤 에너지의 파장이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닌자고의 모든 게임 속 화면이 프라잉 엠파이어로 바뀌게 되고 일반인들 역시 프라잉 엠파이어를 플레이하다가 프라잉 엠파이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닌자들은 프로그램의 호환 속으로 인해 위험하다는 픽셀과 잔을 두고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라이어 엠파이어 속에서는 원소의 힘을 비롯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당황하게 되지만 그 뒤 제이의 아바타로 게임을 플레이한 제이 연합독의 제이와 재회하게 되는 닌자들은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프라이어 엠파이어의 지배자인 왕가미의 눈을 피해 키타나를 모으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카이와 콜, 로이드, 디아는 게임에서 목숨을 잃어 모두 에너지 큐브가 되고 맙니다. 한편 닌자고에서는 잔이 왕가미를 조사하던 도중 기술자에게 납치가 되었으며 픽셀은 프라이어 엠파이어의 제작자 밀턴 다이언을 만나 기술자를 뒤따라가게 됩니다. 한편 프라이어 엠파이어 속에서 모든 키타나를 모으게 된 제이는 왕가미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왕가미는 수많은 에너지 큐브를 통해 현실 세계로 나가는 문을 완성한 상태였으며 그들은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이와 윈턴 다이언의 설득 끝에 왕가미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재앙들은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닌자들을 비롯해 게임 속에 갇혀 있었던 모든 이들은 닌자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가자. 내가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널 도와주마. 그런 제안이라면 받아들이죠. 닌자들은 머나먼 스타로 왕국의 바니아 공주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 스타로로 향하게 됩니다. 우연히도 하루미가 차진 벤지스톤의 공급처는 바로 스타로였습니다. 닌자들은 하루미가 스타로의 왕 반질리스와 벤지스톤을 거래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스타로에서 열린 잔치를 기대하고 있네요. 하지만 콜과 바니아는 스타로 왕국 지하에서 스컬소서라는 존재가 게크가 원스를 노예 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바니아가 항실 경호대를 부르러 지상으로 올라간 사이 콜은 스컬소서를 저지하기 위해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하 던전에는 벤지스톤이 가득했고 그 영향으로 원수의 힘을 쓰지 못한 콜은 데려 붙잡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닌자들은 콜을 구하러 지하로 가게 되지만 그들 역시 잡히게 되네요. 하지만 닌자들은 탈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제이, 디아, 로이드는 머스 구역으로 향하게 되고 디아는 의도치 않게 머스 여왕이 되고 맙니다. 또한 게클의 영역으로 간 카이와 잔중, 카이는 의도치 않게 게클의 대표가 되고 맙니다. 그 사이 콜은 지상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콜은 우아 바니아와 합류한 뒤 스타로의 왕인 반질리스에게 스컬소서러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스컬소서러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반질리스 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콜과 우는 정체를 드러낸 반질리스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지하로 떨어지게 되고 콜과 우, 둘을 뒤따라온 바니아는 땅속 아래라고 불리는 3인방을 만나 탈출할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닌자들은 스컬소서러의 이간질로 인해 사이가 안 좋아져 있던 게클과 번스를 하야시키는 데는 성공하지만 게클과 번스의 자유를 조건으로 자진하여 스컬소서러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콜이 등장해 스컬소서러와의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바니아가 데려온 스타로의 황실 보호대도 닌자들을 도와줍니다. 이후 콜은 스핀주주 버스터를 각성하게 되어 스타로를 구하고 닌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난 그분의 아들이야. 난 엄마와 약속했어. 너 같은 사악한 자들한테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언제나. 마사코와 우, 크런치 파우스 박사는 미지의 섬을 조사하던 도중에 실종이 되었으며 닌자들은 그들을 찾아 미지의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미지의 섬에 도착하게 되었으나 키퍼들에게 붙잡히는 닌자들. 키퍼들은 닌자들의 먼 옛날 최초의 스핀주 마스터가 그들에게 맡긴 부적을 훔치러 온 자들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키퍼들은 제이를 제물로 삼아 폭풍의 신 워지라의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키퍼들이 들어가고 있었던 워지라의 정체는 키퍼들을 속여 값비싼 재물들을 받으려는 로닌의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닌자들은 로닌을 제압하고 키퍼들에게 부적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닌자들은 또다시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니아. 우는 니아의 힘이 오지라와 그녀의 부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니아의 어머니인 마야를 호출하게 됩니다. 결국 니아, 마야, 로이드, 제이, 잔, 픽셀은 하이드로닉 전함을 이용해 바닷속으로의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이드로 전함은 멀로피아인들에게 공격을 받아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졌고, 원인 파악을 위해 하이드로닉 메카에 탑승한 채 밖에 나선 니아와 마야는 멀로피아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제이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위험을 감수하고 하이드로닉 메카에 동력원을 제공했고, 니아와 마야는 제이와 로이드에게 구조됩니다. 한편 멀론피아의 왕자 카마르는 아버지이자 왕인 트리비안을 공격한 뒤 이 죄를 닌자들에게 덮어씌우게 되고, 뒤늦게 도착한 그의 동생 벤토마르는 죽기 직전 트리비안에게 진범이 카마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뒤 닌자들에게 합류해 상황을 설명하는 벤토마르. 이때 왕위에 오른 카마르는 닌자 일행을 공격하고, 오지라의 봉인을 해제하기 위한 부적 중 하나가 닌자고 시티에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닌자고 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콜과 우, 카이, 레이, 마사코는 이를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 나머지 부적까지 손에 넣게 된 카마르는 자신의 신전으로 돌아와 오지라를 깨웁니다. 자신의 군대와 오지라를 데리고 닌자고 시티로 돌아온 카마르. 닌자고 시티는 물에 잠기고 닌자들과 벤토마르는 이에 손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벤토마르가 오지라를 조정하는 삼지장을 파괴하게 됨으로써 카마르는 오지라에게 잡아먹히게 되지만, 여전히 닌자고 시티를 공격하는 오지라로 인해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물 자체가 되어 등장한 니아는 드래곤의 형태로서 오지라와 맞서 싸웠고, 결국 오지라를 소멸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된 니아. 그녀는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난 니아. 난 바다예요. 우린 하나죠. 그 뒤 닌자고시티의 찬물들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낸 니아는 닌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구합니다. 이후 니아와의 작별을 기념하는 닌자들, 키마의 비모 부족까지 니아를 기르며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니아가 사망한 지도 1년, 니아의 탈퇴 이후 콜과 잔을 제외한 닌자들은 더 이상 닌자로서 활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카이는 도장을 운영하고, 로이드는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제이는 자네 아버지가 살던 등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닌자고 시티에서는 닌자고로 구한 니아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닌자들을 대체하는 유 닌자라는 새로운 닌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벤지스톤을 거래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빌런들이 계속하여 등장하는 상황. 하지만 마스터우는 이러한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었고, 닌자들을 다시 모아 벤지스톤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닌자들은 유 닌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막는 데는 성공하지만 대부분은 유 닌자들을 칭찬해줄 뿐이네요. 그 시각 또 다른 곳, 닌자고 바다 어딘가에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 니아. 그녀는 자신보다 먼저 바다가 하나가 되기로 선택한 니아들을 만나면서 옛날의 기억이 돌아오고, 원소의 힘이 사라져야 자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곧바로 닌자들을 찾아 떠나죠. 닌자들은 니아의 원소를 빼앗기 위해 과거에 카이의 원소를 가져간 적이 있는 아스피라를 생각하며 크리타늄 감옥에 있는 아스피라를 찾아가 그녀를 몰래 탈출시켜줍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닌자들이 범죄자가 되지만 성공적으로 니아를 부활시키는 데 성공하고, 닌자들은 크리타늄 감옥에 수감이 되네요. 거기서 파이토나 울트라 바이올렛과 같은 오랜 수적들과 재회하게 되는 닌자들. 하지만 얼마 가지 않고 크리스탈 킹이라고 추정되는 가면을 쓴 누군가가 파이토를 탈옥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닌자들은 이후 감옥을 탈출하게 되고, 탈옥한 닌자들은 트위치나 탈출 비둘기 등의 도움을 받아 경찰들의 추적을 따돌리게 되죠. 그리고 크리스탈 킹의 협의에 의해 초대받은 기술자를 납치해 로이드가 기술자로 변장을 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도망치고, 가면을 쓴 의문의 인물은 로이드가 변장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로이드를 잡는데, 그 의문의 인물의 정체는 하루미. 이후 하루미는 수도원에서 황금 묶기를 해소하고 이 모든 일의 배우였던 크리스탈 킹, 또 다른 이름으로 오버로드라고 불리는 존재를 현실 세계로 소환하죠. 등장한 오버로드는 부하들에게 힘을 주고 벤지스톤으로 만들어진 크리스탈 군대를 만든 후에 크리스탈 킹의 사원을 몰고 닌자고로 향하게 됩니다.
다행히 로이드는 이 과정에서 다행히 닌자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고, 그 후 로이드는 마스터와 함께 지원군을 모으는데 이때 가마돈과 재회하게 되죠. 사무라이 X 동굴에서 모인 닌자들은 벤지스톤의 약점이 도깨비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도깨비의 피가 흐르는 로이드를 도깨비 폼으로 각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크리스탈킹의 군대가 닌자고로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 닌자들은 나대다가 너무 쉽게 제압을 당하네요. 크리스탈킹의 군대는 벤지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소의 힘이 무의미하고 군대에 접촉하는 것만으로 신체가 크리스탈에 감염이 됩니다. 수많은 벤지스톤 군대, 강력한 크리스탈킹 협의회의 간부들, 그리고 우두머리인 오버로드까지 적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 닌자들은 크리타노 감옥에서 탈출한 범죄자들과 어린이 신문단의 도움을 받아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이때쯤 닌자들은 도깨비 폼의 전 방대의 능력인 드래곤 폼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니아의 부름에 응답한 키퍼들과 멀룸피아, 오랜만에 등장하는 스네이크 군단과 울트라 콤비네이션 메카를 타고 등장하는 미니픽스, 그 외에 수많은 시민들까지 도움을 주면서 로이드를 제외한 닌자들은 드래곤 폼을 각성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오버로드와 하루미를 제외한 적군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죠. 한편 크리스탈킹의 상원 옥상에서는 오버로드와 로이드, 가마돈이 1대1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 주변에 있던 하루미는 사실 오버로드로 인해 자신의 부모님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오버로드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루미와 가마돈은 오버로드에게 제압이 되고 도깨비 폼을 각성한 로이드가 잠시 동안 오버로드를 압도하지만 결국 로이드의 도깨비 폼이 풀리면서 로이드 역시 패배를 해 닌자고는 멸망 직전의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드래곤 폼으로 각성한 닌자 4인방의 힘을 받아서 울트라 골드 드래곤을 소환해 오버로드를 제압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끝까지 가자. 그래, 끝까지. 그래, 끝까지. 그래, 끝까지. 오버로드를 간신히 이긴 닌자고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닌자들은 항상 그랬듯이 파괴된 건물을 재건하네요. 그럼 저희 뭐 하죠? 늘 하던 대로 해야지.